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에 은퇴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삶. 그 꿈의 가격표에는 과연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서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KBS나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들을 방영했습니다.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은퇴 없는 나라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현실이자 곧 30대와 40대가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젊은 시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플러스 자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소득이 끊기는 마이너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젊은 날 쌓아 올린 그 플러스 자산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상적인 생애 주기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절벽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저 또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되었지만 월급날이었던 21일에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허전함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소득 절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속 은퇴를 강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부업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최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60세 이후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준점을 현재 30대 중반, 1990년생인 35세로 잡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52, 1년, 남성은 약 46, 4년입니다. 평균적으로 84세 이상을 살게 되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뺀 순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의 약 2배를 은퇴 후 생활비로 잡는 것입니다. 왜 2배일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 채워졌던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측 불가능한 유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30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아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가정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2배인 500만 원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60세에 은퇴한 1인 가구가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유한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평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139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월 5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139만 원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361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139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합쳐 총 259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약 241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 모아둔 순수 금융자산, 즉 현금입니다. 이 돈을 연 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매년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평생 인출에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3%라는 보수적인 수익률을 잡았을까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위험 투자를 통해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가슴 졸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경 끄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바로 3%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84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분 241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융자산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그 금액은 약 5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달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쓰며 살기 위해서는 7억 원짜리 내 집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현금 5억 9,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즉, 총 12억 9,500만 원, 약 13억 원에 가까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은퇴하시는 60세 선배님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냉정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인류 저항군 지도자는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T-800이라는 로봇을 보냅니다. 감정도 없고 표정도 없는 이 로봇은 오직 미래에 닥쳐올 끔찍한 일을 막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보낸 T-800의 메시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 준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 메시지는 차갑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신을 희생하며 용광로로 들어가는 로봇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이제야 당신들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미래에 내가 보낸 이 차가운 숫자들이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흘릴 뜨거운 눈물을 막기 위한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무슨 500만 원씩이나 써? 나는 그 정도는 안 바래. 한 350만 원이면 충분해.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낮춰서 월 3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억 원짜리 집에 더해 필요한 추가 금융자산은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총 노후자금은 9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9억 2,500만 원은 현재 은퇴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 35세인 당신이 25년 후에 은퇴한다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5년 후의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이 9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놀랍게도 다시 13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현재 30대 중반인 우리가 60세의 일을 그만두고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면 25년 후까지 약 13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0대인 당신이 60세 이후 평생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최소한 2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치로 약 7억 원 수준의 내 집. 둘째,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쓸 수 있는 금융자산. 이 2가지를 합친 목표 금액은 25년 후의 미래 가치로 약 13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 위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절제가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래에 내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에 은퇴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삶. 그 꿈의 가격표에는 과연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서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KBS나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들을 방영했습니다.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은퇴 없는 나라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현실이자 곧 30대와 40대가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젊은 시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플러스 자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소득이 끊기는 마이너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젊은 날 쌓아 올린 그 플러스 자산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상적인 생애 주기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절벽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저 또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되었지만 월급날이었던 21일에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허전함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소득 절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속 은퇴를 강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부업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최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60세 이후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준점을 현재 30대 중반, 1990년생인 35세로 잡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52, 1년, 남성은 약 46, 4년입니다. 평균적으로 84세 이상을 살게 되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뺀 순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의 약 2배를 은퇴 후 생활비로 잡는 것입니다. 왜 2배일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 채워졌던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측 불가능한 유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30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아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가정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2배인 500만 원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60세에 은퇴한 1인 가구가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유한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평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139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월 5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139만 원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361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139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합쳐 총 259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약 241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 모아둔 순수 금융자산, 즉 현금입니다. 이 돈을 연 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매년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평생 인출에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3%라는 보수적인 수익률을 잡았을까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위험 투자를 통해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가슴 졸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경 끄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바로 3%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84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분 241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융자산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그 금액은 약 5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달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쓰며 살기 위해서는 7억 원짜리 내 집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현금 5억 9,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즉, 총 12억 9,500만 원, 약 13억 원에 가까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은퇴하시는 60세 선배님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냉정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인류 저항군 지도자는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T-800이라는 로봇을 보냅니다. 감정도 없고 표정도 없는 이 로봇은 오직 미래에 닥쳐올 끔찍한 일을 막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보낸 T-800의 메시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 준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 메시지는 차갑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신을 희생하며 용광로로 들어가는 로봇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이제야 당신들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미래에 내가 보낸 이 차가운 숫자들이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흘릴 뜨거운 눈물을 막기 위한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무슨 500만 원씩이나 써? 나는 그 정도는 안 바래. 한 350만 원이면 충분해.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낮춰서 월 3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억 원짜리 집에 더해 필요한 추가 금융자산은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총 노후자금은
9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9억 2,500만 원은 현재 은퇴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 35세인 당신이 25년 후에 은퇴한다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5년 후의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 이 9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놀랍게도 다시 13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현재 30대 중반인 우리가 60세의 일을 그만두고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면 25년 후까지 약 13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0대인 당신이 60세 이후 평생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치로 약 7억 원 수준의 내 집. 둘째,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쓸 수 있는 금융자산. 이 두 가지를 합친 목표 금액은 25년 후의 미래 가치로 약 13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 위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절제가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래에 내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에 은퇴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삶. 그 꿈의 가격표에는 과연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서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KBS나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들을 방영했습니다.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은퇴 없는 나라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현실이자 곧 30대와 40대가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젊은 시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플러스 자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소득이 끊기는 마이너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젊은 날 쌓아 올린 그 플러스 자산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상적인 생애 주기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절벽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저 또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되었지만 월급날이었던 21일에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허전함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소득 절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속 은퇴를 강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부업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최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60세 이후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준점을 현재 30대 중반, 1990년생인 35세로 잡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52, 1년, 남성은 약 46, 4년입니다. 평균적으로 84세 이상을 살게 되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뺀 순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의 약 2배를 은퇴 후 생활비로 잡는 것입니다. 왜 2배일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 채워졌던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측 불가능한 유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30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아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가정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2배인 500만 원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60세에 은퇴한 1인 가구가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유한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평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139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월 5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139만 원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361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139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합쳐 총 259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약 241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 모아둔 순수 금융자산, 즉 현금입니다.
이 돈을 연 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매년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평생 인출에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3%라는 보수적인 수익률을 잡았을까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위험 투자를 통해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가슴 졸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경 끄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바로 3%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84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분 241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융자산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그 금액은 약 5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달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쓰며 살기 위해서는 7억 원짜리 내 집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현금 5억 9,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즉, 총 12억 9,500만 원, 약 13억 원에 가까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은퇴하시는 60세 선배님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냉정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인류 저항군 지도자는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T-800이라는 로봇을 보냅니다. 감정도 없고 표정도 없는 이 로봇은 오직 미래에 닥쳐올 끔찍한 일을 막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보낸 T-800의 메시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 준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 메시지는 차갑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신을 희생하며 용광로로 들어가는 로봇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이제야 당신들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미래에 내가 보낸 이 차가운 숫자들이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흘릴 뜨거운 눈물을 막기 위한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무슨 500만 원씩이나 써? 나는 그 정도는 안 바래. 한 350만 원이면 충분해.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낮춰서 월 3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억 원짜리 집에 더해 필요한 추가 금융자산은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총 노후자금은 9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9억 2,500만 원은 현재 은퇴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 35세인 당신이 25년 후에 은퇴한다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5년 후의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이 9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놀랍게도 다시 13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현재 30대 중반인 우리가 60세의 일을 그만두고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면 25년 후까지 약 13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0대인 당신이 60세 이후 평생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치로 약 7억 원 수준의 내 집. 둘째,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쓸 수 있는 금융자산. 이 두 가지를 합친 목표 금액은
25년 후의 미래 가치로 약 13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 위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절제가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래에 내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에 은퇴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삶. 그 꿈의 가격표에는 과연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서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KBS나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들을 방영했습니다.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은퇴 없는 나라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현실이자 곧 30대와 40대가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젊은 시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플러스 자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소득이 끊기는 마이너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젊은 날 쌓아 올린 그 플러스 자산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상적인 생애 주기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절벽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저 또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되었지만 월급날이었던 21일에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허전함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소득 절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속 은퇴를 강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부업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최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60세 이후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준점을 현재 30대 중반, 1990년생인 35세로 잡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52, 1년, 남성은 약 46, 4년입니다. 평균적으로 84세 이상을 살게 되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뺀 순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의 약 2배를 은퇴 후 생활비로 잡는 것입니다. 왜 2배일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 채워졌던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측 불가능한 유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30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아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가정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2배인 500만 원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60세에 은퇴한 1인 가구가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유한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택연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평생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약 139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월 5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으로 139만 원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361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월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139만 원과 국민연금 120만 원을 합쳐 총 259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약 241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 모아둔 순수 금융자산, 즉 현금입니다. 이 돈을 연 3%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매년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평생 인출에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3%라는 보수적인 수익률을 잡았을까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위험 투자를 통해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가슴 졸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경 끄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바로 3%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반영하여 84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분 241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융자산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그 금액은 약 5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달 현재 가치로 500만 원을 쓰며 살기 위해서는 7억 원짜리 내 집은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현금 5억 9,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즉, 총 12억 9,500만 원, 약 13억 원에 가까운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은퇴하시는 60세 선배님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냉정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영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인류 저항군 지도자는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T-800이라는 로봇을 보냅니다. 감정도 없고 표정도 없는 이 로봇은 오직 미래에 닥쳐올 끔찍한 일을 막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보낸 T-800의 메시지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 준비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 메시지는 차갑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애써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신을 희생하며 용광로로 들어가는 로봇은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이제야 당신들이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미래에 내가 보낸 이 차가운 숫자들이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흘릴 뜨거운 눈물을 막기 위한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무슨 500만 원씩이나 써? 나는 그 정도는 안 바래. 한 350만 원이면 충분해.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낮춰서 월 3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억 원짜리 집에 더해 필요한 추가 금융자산은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총 노후자금은 9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9억 2,500만 원은 현재 은퇴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 35세인 당신이 25년 후에 은퇴한다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5년 후의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이 9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놀랍게도 다시 13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현재 30대 중반인 우리가 60세의 일을 그만두고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꿈꾼다면 25년 후까지 약 13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0대인 당신이 60세 이후 평생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치로 약 7억 원 수준의 내 집. 둘째,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평생 쓸 수 있는 금융자산. 이 두 가지를 합친 목표 금액은 25년 후의 미래 가치로 약 13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도 위의 목적지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절제가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래에 내가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노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에 은퇴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삶. 그 꿈의 가격표에는 과연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서 60세에 은퇴한 뒤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KBS나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에서 심도 깊은 다큐멘터리들을 방영했습니다. 5060은 왜 은퇴하지 못하는가, 은퇴 없는 나라와 같은 제목들이었죠.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현실이자 곧 30대와 40대가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젊은 시절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플러스 자산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은퇴 후 다시 소득이 끊기는 마이너스 구간을 맞이했을 때 젊은 날 쌓아 올린 그 플러스 자산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상적인 생애 주기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득 그래프는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절벽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수십 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던 월급.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 저 또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되었지만 월급날이었던 21일에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그 순간의 허전함과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소득 절벽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속 은퇴를 강조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부업이나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최소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60세 이후에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꿈. 그 꿈을 위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냉정한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준점을 현재 30대 중반, 1990년생인 35세로 잡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의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52, 1년, 남성은 약 46, 4년입니다. 평균적으로 84세 이상을 살게 되며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현실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뺀 순수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의 약 2배를 은퇴 후 생활비로 잡는 것입니다. 왜 2배일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로 채워졌던 많은 시간이 여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예측 불가능한 유료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는 30대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아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가정해 본다면 그렇습니다.